나만 아니면 돼.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가 잘 됐다면 다행이라고, 내가 뒤처져도 모두가 잘 되면 괜찮다고, 내가 잠깐만 참고 양보하면 이 관계는 평온하다고. 그렇게 남을 먼저 챙기고 자신을 마지막에 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답부터 말하겠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고 외롭고 후회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준 만큼 세상에게 보상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그의 베스트셀러 기브앤테이크에서 주는 사람은 결국 성공한다는 대전제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가 인터뷰하고 분석한 수천 명의 사례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중 가장 적은 비율은 주는 사람이었고, 실패하는 사람 중 가장 많은 비율 역시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기버기버인데도 왜 누군가는 성공하고 왜 누군가는 철저히 망하는 걸까요? 차이는 단 하나. 나 자신부터 챙기느냐 아니면 무조건 남부터 챙기느냐입니다. 1.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구한다. 비행기 안전 수칙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반드시 본인부터 착용하십시오. 아이를 포함한 타인은 그 다음입니다. 당연히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화재나 추락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이 원칙을 무시하고 아이나 노인을 먼저 돕다. 같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내 삶의 산소 마스크는 남이 먼저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챙겨야 그 다음에 누군가를 지킬 힘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가 자선가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가족, 친구에게조차 쉽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형 킴벌 머스크조차 처음 식당 사업할 때 수차례 투자 요청을 거절당했으며 지분도 거의 없이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보다 시스템이 먼저다. 도와주는 것도 내 삶이 유지된 이후의 일이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그 냉정함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살렸습니다. 2. 뇌는 남을 위한 선택보다 나를 위한 선택에 반응한다. MIT 뇌인지과학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자신이 직접 이득을 얻을 때 도파민 분비가 가장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남을 돕는 행위는 일시적 뿌듯함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로감과 무기력증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자기 희생이 반복되면 뇌는 그 상황을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면역력과 사고력을 동시에 저하시킵니다. 즉, 나를 먼저 챙기지 않는 사람은 과학적으로도 망가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3. 진화론적 관점 자기 보호는 본능이다.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이 자기 장난감을 먼저 챙기고 엄마에게 자기를 먼저 봐달라고 떼쓰는 것도 인간 유전자의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사회적 윤리, 도덕, 타인 배려라는 이름으로 이 본능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결국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남의 기대에 맞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지? 4. 부자들은 절대 자기 희생형 인간을 곁에 두지 않는다. 워렌 버핏의 조언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보다 자기 가치를 지키는 사람과 일하라. 그가 경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임원진은 전원 자산가이자 자기 삶의 중심을 확고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만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도 못 챙기는 사람은 결국 회사를 위해서도 망설이다 손해를 끼친다는 것.
5.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을 잃는다. 하버드 심리학부의 실험에서는 이타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존감이 낮고 소득 수준도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구보다 남의 기대를 우선시한 탓에 자신의 삶을 설계하지 못하고 남의 삶에 끼워 맞춰 살아왔던 겁니다. 6.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남을 먼저 챙기는 척한다. 가장 위험한 인간 유형은 자신은 손해 안 보면서 남을 돕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착한 포장을 한 착취형 인간들입니다. 다 퍼주는 사람에게만 기대고 자기 이득은 절대 양보하지 않죠. 이들에게 희생할수록 당신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존감도 경제력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7. 내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진짜 도움이 가능하다. 빌 게이츠는 모든 자선 활동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완전히 손을 뗀 뒤에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철저히 자신의 성공과 자산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이 성공한 다음에야 비로소 영향력 있는 기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공하지 않고 베푸는 것은 파도 위에서 구조선을 띄우는 것과 같다. 먼저 나부터 땅을 딛고 있어야 한다. 8.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감이다. 당신이 오늘 하루 조금 더 자기 감정을 챙기고 자기 일정에 집중하고 자기 미래를 먼저 생각했다면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 인생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진짜 부자, 진짜 리더,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먼저 지킵니다. 그게 바로 남도 챙기고 세상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니까요. 9. 자기애가 곧 자산이다. 미국 심리학회는 자기애나 시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병적인 자기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건강한 자기애, 자기존중, 자기사랑, 자기우선권. 놀라운 건 두 번째 유형, 즉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이 경제적 성공률이 2.5배 이상 높다는 통계였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시간도 돈도 인간관계도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애는 결국 가치 선택 능력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0. 자기 중심성을 훈련하면 심리적 안전지대가 생긴다. 진화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인간은 외부 자극에 민감한 불완전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독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비난, 공격, 수치심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자기중심성 훈련에 있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하며 매일 나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훈련을 반복한 결과 그들은 심리적 방어벽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방어벽이 곧 강인한 멘탈, 강한 집중력, 그리고 장기적인 부의 기반이 됩니다. 11. 부자들의 자기 우선 루틴. 부자들의 아침은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100%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워렌 버핏은 매일 아침 3시간 독서로 시작합니다. 팀 쿡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명상과 건강 체크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아침마다 감사 저널에 자신에게 쓴 편지를 씁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녀와의 시간도 자기 정체성 강화의 일부로 여깁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자신이 주인공인 삶을 반복 훈련합니다. 그게 하루를 지배하고 그 하루들이 쌓여 성공을 만듭니다. 12. 자존감과 자산은 함께 간다. 하버드대 정신의학과의 연구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자존감과 자산은 비례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소비보다 투자, 감정보다 목표에 기반한 결정을 내린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관계에서 죄책감이 많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려 충동 지출을 하며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합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나를 인정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소비, 관계, 시간 낭비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그게 쌓이면 경제적 독립이 되고 나중에는 부라는 이름으로 보상됩니다. 13. 착한 사람은 벗어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래도 난 착한 게 좋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린다. 내가 우선이어야 더 크게 나눌 수 있다. 착한 사람의 가면을 벗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전략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은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라. 강한 사람은 먼저 자신을 챙기고 나중에 세상을 바꾼다. 14. 당신의 삶은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겠다고 말하면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당신 인생에 가장 책임져야 할 사람은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 삶의 무게를 대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15.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의 최후.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실수는 모두 감싸고 상사의 요구엔 늘 내라고 답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사이에선 늘 희생의 아이콘이었죠. 그런데 15년 후 그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가족은 당연하다는 듯 그에게 의지했고 정작 자신은 어떤 성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남은 나를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 16. 부자들은 절대 남을 먼저 챙기지 않는다. 제프 베조스는 형제 사업이든 기부 활동이든 투자 결정이든 항상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가치 창출이 먼저, 감정은 그 다음. 그는 자신조차 감정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순간 사업도 관계도 인생도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남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시스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냉철함이 아마존을 만들었고 그 기준이 불을 지켰습니다. 17. 진짜 성공은 자기 중심에서 출발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먼저 써야 할 대상은 자기 미래입니다. 당신이 집중해야 할 감정은 자기 감정입니다. 나를 챙긴다는 건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제대로 맞서기 위한 준비입니다. 마무리 멘트.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잘 살아야 세상도 도울 수 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고 당신의 불을 시작하게 만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